그녀는 딸과 함께 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백만장자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충분하지 않아요. 여성이 가장 큰 싸움을 벌이는 것이 직업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 이 이야기는 역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타협 없이, 가면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내면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법을 배운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날 민지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에 가고 면접도 보러 가요. 하지만 아침 7시에 유모는 짧은 메시지를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가겠어요. 떠나야겠어요.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마치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날 것처럼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는 3통의 전화가 기관해 2통은 친구에게, 1통은 1년 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어머니에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가 왜 재킷을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매우 긴장해서 징징거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지만 자신은 보이지 않고 오직 탈출구가 없는 한 여자의 모습만 보였다. 그녀가 겪어온 모든 일, 수업, 야간 인턴십, 끝없는 시간제 일자리가 지금 당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팔에 안고 갔습니다. 홀은 조용했다. 하얀 벽, 유리, 커피 향기, 발뒤꿈치 소리. 모두 정장을 입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이력서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배낭과 어린이용 보온병, 그리고 가라앉는 마음을 가지고. 소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엄마, 여기 만화도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치 그녀가 박물관에 염소를 가져온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낄낄거렸다. 그녀가 접수 창구로 다가갔을 때 태블릿을 든 그 소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명은 에르난데스입니다. 민지, 개발, 사례, 클라우드 플랫폼. 아이를 데리고 오셨나요? 그 소녀는 마침내 바라보았다. 그들은 당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3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기업 영역입니다. 알지만 그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접수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만약 전화가 온다면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20분 후에 그녀가 불려 나왔어요. 회의실이 아니라 위층 CEO 사무실로 가세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지도를 건네주고 그녀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은 밝았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40대 정도의 남자가 앉아 있는데 그의 시선은 주에 깊게 집중되어 있고 자세는 아주 차분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정말 최고였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밤에 그 글을 썼습니다. 소희는 잠들어 있을 때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뭐니? 소희. 그녀는 3살이에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누워 잤다. 그녀의 손가락은 엄마 셔츠 칼날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했다.
여기서는 어려울 거라는 걸 알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부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바라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멈췄다가 물을 조금 따른 다음 한숨을 쉬었다. 월요일에 시작하게 될 거예요. 8층 팀 마테오 아리자. 프로젝트 시너지.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뭔가 찰칵하는 느낌을 받았다. 전혀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다. 희망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 결의가 깨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나오자 소희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엄마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죠. 유리문 뒤에서는 완벽한 머리 스타일과 밝은 색의 공책을 든 파트리샤라는 여자가 이미 동료와 속삭이며 카밀라를 마치 바람에 날려온 쓰레기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과거에서 새로운 삶으로. 첫날은 첫 번째 싸움과 같아요. 하지만 총격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당신을 쳐다보죠. 아이를 숨기고 영혼을 꺼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월요일 아침, 민지는 엄격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단히 포니테일로 묶었으며 입술에는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피아는 2배의 비용을 들여 몇 주 동안 임시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휴식을 주었다. 거의 숨쉬기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8층에는 커피와 토닉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웅얼거림과 열쇠를 흔드는 소리, 넓은 오픈 AC와 유리로 된 회의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예산, 프로젝트, 실패. 그녀가 그리워했지만 그녀를 전혀 반기지 않는 세상이 논의되었습니다. 부서장인 마테오 아리스는 50대 정도의 남자로 태도는 피곤한 군인 같았고 외모는 공병 같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업무 일정표를 건네주며 이렇게 덧붙였다. 로드리게스가 직접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이곳의 스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마주친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에 바르긴 했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들은 노트북을 든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어서 우리를 놀라게 해주세요. 특히 마테오의 조카딸인 파트리샤는 완벽한 머리 스타일과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지 씨가 아이를 데리고 면접에 왔다고 들었어요. 이는 아마도 새로운 할 트렌드일 것입니다. 소프트 스킬로서의 어머니. 그냥 귀엽죠?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요. 그들은 항상 헤드폰을 쓰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듣는 개발자인 마크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외부 API를 현재 플랫폼에 통합하는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3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냈고 요청조차 받지 않았던 로깅 시스템 작성도 마쳤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제출할 때 마테오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알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4번 만에 완성하고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고 반응형 인터페이스를 추가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실수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찾지 못했지만 이유는 찾았습니다. 물론 팀의 전반적인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미리 해두면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두려우신가요? 민지가 물었다. 패트리샤는 마치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주 후, 카밀라는 로드리게스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개의 보고서와 실적 차트를 앞에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너지는 예상보다 20% 더 빠릅니다. 당신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피닉스로 연결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폐쇄적인 그룹입니다. 시니어 플러스 레벨 개발자만 해당. 마테오가 말했듯이 저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정지시키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삶으로도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야. 피곤해요. 저는 딸이 있어요. 나는 호감을 받지 못한다. 당신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저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녀가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패트리샤를 지나쳤다. 그녀는 마크와 무언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밀라를 보자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상부에 인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기야. 누구나 공평하게 경쟁할 수는 없는 거야. 그녀는 멈춰서서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를 데리러 가던 중 민지는 자신이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의 손에는 그림이 있는데 3개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태양과 어떤 종류의 고양이이다. 서명. 엄마, 저는 에반이에요. 에반은 누구인가? 소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바로 그렇게요.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해요. 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원치 않아요. 그녀는 그림을 꽉 쥐고 갑자기 기억해냈다. 그 3주 동안 그녀는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 위협, 비명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하고,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그것은 거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홀은 규모가 컸고 100명 정도가 있었고 온라인에는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테이블,
스크린, 도자기 커피잔. 피닉스 프로젝트 발표가 그 주의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경영진, 투자자, 파트너, 심지어 회사의 언론 서비스까지도요. 그녀는 단상에 오를 자격이 있는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하고 울었고 아침에 열이 있었습니다. 유모는 또 거절했고 할머니는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설득하여 3시간 동안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셋.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그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서류를 들고 눈은 정맥 주사로 인해 젖어 있습니다. 마테오는 그녀에게 말할 시간을 2분 주었다. 튼튼하고 꾸밈이 없음. 그녀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다음 블록은 모듈형 아키텍처의 통합입니다. 제발요, 진행자가 말했다. 그녀는 손이 떨리지 않은 채 나왔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클리커를 눌렀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되고 사업적입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비명과 흐느낌, 그리고 부름이 섞인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옆문이 활짝 열렸어요. 분홍색 점프수트를 입은 작은 인물이 복도로 달려나와 테이블을 돌아 큰 발걸음으로 연단으로 달려가며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제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나요? 그 소녀는 얼어붙었다. 경비원 중 1명인 소희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손님 중 일부는 눈을 굴렸고 다른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다. 아이를 데려가세요. 진행자가 속삭였다. 하지만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로로 들어가 몸을 굽혀 소피아를 품에 안았다. 쉽고 자신감이 넘치죠. 소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우는 복도로 향했다. 죄송합니다. 이 팀은 저희 팀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어린, 가벼운 웃음.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공황 상태는 지나갔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다시 클리커를 집어들고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소희가 상훈의 어깨에 잠들었을 때만 목소리가 한 번 떨렸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훈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마케터에게 유출됐다. 2시간 만에 기업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라는 캡션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2개의 업계 저널에 이미 논문이 실렸습니다. 코멘트. 로드리게스는 리더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스태프가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예,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동료들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커스였어요. 발표회에 참석한 아이였죠. 정말 삼촌이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해고됐을 거예요. 그러자 다른 직원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강점으로 보지 않고 단지 위협으로만 여긴다면
아마도 당신은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우는 식당에서 카밀라에게 다가갔다. 카밀라는 씹지도 않고 빠르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소희는 어떻게 열이 없이 잠들었나요? 그녀가 어떻게 이웃에게서 탈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간다고 그는 말했다. 프레젠테이션 중이더라도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은 모든 걸 제대로 했어요. 반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줬을 뿐이에요. 당신의 업적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민지, 저도 매일매일이 싸움인 집에서 자랐어요. 두려움이 뭔지 알지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는 일어섰다. 시간이 되면 오세요. 제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녀는 그를 돌보았다. 내 가슴 속에는 이상한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신뢰입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날 밤 늦게 소피아를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만지던 중 그녀는 오랜만에 우리가 이걸 할 거야. 자기야, 우리가 이걸 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를 침대에 눕히고 이야기를 들려준 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전화가 진동했을 때 이미 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장을 클릭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목소리는 알아볼 수 있었고 끈적끈적하고 무거웠다. 세계는 한 지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호. 그녀는 마치 그 이름이 갑옷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뉴스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영웅적인 어머니이자 영혼을 가진 감독님, 정말 아름다우시죠? 제 딸도 그 안에 계시고요. 그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그녀는 내 아이야. 생물학적으로도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 딸을 보고 싶어. 서류를 제출하는 거야. 그는 그것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고 손이 떨렸으며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1시간 후 이미 잠들어 있을 때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전화한 게 아니라 그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아니요. 오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바로 이해했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고 그 이야기를 말했다. 차갑고 분명하게, 마치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듯이. 그는 저를 때리고, 모욕하고, 소피아가 아기였을 때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소피아가 소파에서 떨어지자마자 구급차를 불렀죠. 그는 도망간 뒤 3년간 실종되었습니다. 당신은 성명서를 작성했나요? 예, 그럼 안 돼요. 후에? 예, 인증서, 추천서.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학적 보고서와 두려움만이 있을 뿐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정도의 여자가 거친 목소리와 무거운 표정으로 주에 깊게 듣고 서류를 넘기고 메모를 한 다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제한된 접촉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 공동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교활하지만 특히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개입시킨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는 그녀를 만날 권리가 없다고 민지가 말했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는 아니죠. 우리가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은 당신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재판은 다음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긴장감을 느꼈고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법정에 나온 진우는 정장을 입고 면도를 하고 깔끔한 폴더를 들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차갑고 냉소적인 여자로 그 남자는 아이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그의 권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증거, 증명서, 발췌문, 지역경찰관의 증언, 심리학자의 보고서, 멍이 든 사진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진짜입니다. 판사가 왜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숨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목소리로 대답하지 않고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로가 아닌 침묵으로 그녀를 위협한 남자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판사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다. 제시된 자료와 결론을 바탕으로 공동 양육권을 기각합니다. 모든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별도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면회는 금지됩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사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도는 실패했고, 그제서야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음성 메시지도 듣지 않고 삭제했다. 그날 저녁, 그는 와인과 어린이용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 소희는 태블릿으로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에반, 하룻밤 묵을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왜 그를 그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쉽죠, 소희가 말했다. 아빠는 아니지만 낯선 사람도 아니야. 에반은 우리 아이야. 그리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지. 그녀는 발코니로 나갔다. 도시는 그 자체의 삶을 살았고, 소음을 냈고, 반짝였고, 맥박을 쳤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껴안고 처음으로 고통 없이 울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 그녀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의 등 뒤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법정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이겼어요. 당신은 두려움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는 두려움이 가까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도시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안이 완전히 조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없고, 만화 소리도 없고, 세탁기 소리도 없고, 오직 그녀와 소피아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런 순간에 민지는 노트북으로 달려가지 않았고, 설거지도 하지 않았고, 체크리스트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 때로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는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일시정지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듣기 위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자신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망가지거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피닉스 팀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즉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알아보였지만 사건의 배경, 상훈나의 몸짓의 배경,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배경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곳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논의 없이 밤늦게 전학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방금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은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잤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샤 무리로와의 인터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된 저는 신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소방과 함께하니 기대도 없고 역할도 없어서 더 수월해졌어요. 때로는 3일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룻밤을 묵기도 했고 때로는 묵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된 일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통된 식사는 가지고 있었지만 20년 후에 대한 공통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민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컵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덜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거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안 판사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노트북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저녁 시간도 있었습니다. 생각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그녀는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엄마, 슬픔을 끄는 걸 잊으셨어요. 그녀는 딸을 껴안고 노트북을 닫은 후 만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어제 쓰지 못했던 모든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삶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는 그것을 긁어냈다. 모든 과정, 모든 기회, 모든 잠 못 이룬 밤, 모든 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졸업식에 누구도 초대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쓸쓸한 분위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녀의 길이자 결승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입고 그 아래에는 어두운 색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에이젠텍에서 첫 면접을 볼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거의 상징적이죠. 진행자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박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래서 박수갈채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렷하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가벼운 옷을 입고 맨발이다. 민지가 그녀를 들어올려 두 사람은 무대 위에 함께 섰다. 모든 것을 함께 겪은 어른과 작은 여자. 그리고 방구석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차분함이 가득한 눈으로 말없이, 꽃다발도 없이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차에 타고 있던 중에 조용히 그녀에게 폴더를 건네주었다. 안에는 임대 계약서가 있습니다. 3명이 사는 새 집, 밝고, 이웃이 없고, 아이들 방이 있어요. 저는 청혼하는 게 아니고, 손을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난 당신과 소피아가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집을 갖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집은 주소가 아닙니다. 이때는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도착했을 때 소희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갔다. 민지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서 멈춰 서서 눈을 감았고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침묵이 억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롭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방을 나와 벽을 바라보고 천장을 바라보고 카밀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내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여기 있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 그러자 소희가 갑자기 덧붙였다. 에반도 같이 왔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가 원한다면 주방에서 나올 것이다. 특히 내일 팬케이크가 있다면 그는 그것을 원할 것이다. 화려한 행사도 없고 결혼식도 없고 오직 공기와 열린 창문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가능하고 균형이 있습니다.